오늘은 저번에 그 동영상 올렸다가 신앙 고백록을 올렸다가 그때 그 집회를 그 사무실에서 안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해서 그때 제 신앙 고백을 다 삭제했기 때문에 잠깐 신앙 고백, 신앙 이력 이런 거를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 또 그때 얘기했던 대로 저의 학력, 또 사회 경력 이런 거를 제가 밝히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삭제했던 신앙 경력에 의하면은 제가 처음에 어려서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그때는 장로교에서 이제 학습을 받았습니다. 어려서 학습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17, 18살 때 그때 이제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때 재수하고 또 삼수까지 하고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인 선교사가 진행하는 영어 성경 공부, 영어를 배우겠다는 목적으로 가서 영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영어 회화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때 최초로 어려서부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애들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이제 성경 공부를 침례교 목사한테 이제 배우면서, 이거는 사실이구나. 이게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실로서 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신앙적 고민이죠. 고민이 생기고 이러면서 한번 많이 신앙의 갈등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녁 예배 시간이었어요. 자매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서 이렇게 특송을 했는데, 교회에서 자매분들 특송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깨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고, 어떻게 눈물이 나든지. 그리고 그날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오늘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born again, 그래, born again. 그래서 are you born again? 맨날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는 항상 그랬어요. 예배 다 끝나면 눈을 감으라 그래요. 눈을 다 감으라고 해놓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 자 손 들으십시오 이러면서 문을 다 감으라 그러고 고개 숙이라고 이제 손을 들으라 그래요. 항상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오늘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손을 들고 목사님하고 침례를 받기로 하고, 이게 아마 구원파도 이제 침례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의 거듭난다는 개념, 이게 침례교에서는 거듭난다는 걸 굉장히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거듭난다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신자들 중에는 거듭났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침례를 여러 번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번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또 침례를 다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나 그때 저는 한 17살인가 한 18살인가 그때 굉장히 어릴 때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어린 나이에 믿는 그 신앙은 지금 이렇게 더 나이가 들고 세파에 시달리고 더 많은 풍파를 겪고 잘못도 많이 범했고, 이런 상태에서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회개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17살, 18살 먹은 소년이 도대체 뭐 얼마나 큰 죄가 있길래 예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고 회개 눈물을 흘렸는가? 뭐 그 당시 나름대로는 어린 나이에 그게 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른이 된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그게 죄가 아니죠. 아름다운 거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연령대가 장년층에 들어와서 영접하게 되는 나이도 있고 또 청년 시대에 영접하는 나이도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40, 50대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수가 줄어듭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그 나이가 많아질수록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하죠. 그리고 젊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잠시 그 세상 권세의 그 영광이 가리워져서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갈 수도 있지만 돌아옵니다. 항상 그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어린 나이에 도대체 뭘 회개할 게 있다고 회개 눈물 흘리고 참회하고 그러고 침례 받았는지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죠. 이렇게 늙고 찌들고 죄의 이런 생활에서 본다면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그 젊은 나이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축복인데 그 축복의 삶을 제대로 또 살지 못해가지고 그 축복의 길을 열어줬는데 예? 주님께서는 그 축복의 길을 살라고 일찌감치 찾아오셔서 그 길을 열어줬는데 또 그냥 세상 권세 여기에 또 지배받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신학교를 가게 되고 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이죠. 한 5, 6년 전쯤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그 사업적으로 너무 타격을 받아서 그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처럼 동굴에서 자고 주여 내가 동굴에 누웠나이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심이로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 살았어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기도 자체도 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서 그 불교에서 많이 이제 출가해서 수도승 생활을 하듯이 그런 동기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이기 때문에 나는 침례교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또 그 연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 10년 동안 이 카톨릭에 가 있었던 경력이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30대 중후반 그 정도 중후반까지 한 10년 정도 이 카톨릭에서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당에서 견진 성사까지 다 받았고 이제 이게 제가 그 신학교 졸업식 날 사진 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학교를 마치게 되었고, 이제 강도사 자격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소경이 어찌 소경을 인도하리요. 나는 그냥 전도사 수준에서 멈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뭐 저보다 더 오히려 인도를 내가 받아야지 무슨 놈을 인도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전도사로 머물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제 신앙 짧게 뭐 많이 빠졌는데 너무 길게 얘기하면 지루하고요. 그것이 이제 신앙 경력이고, 그 다음에 가서 사업적인 경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어느 기업체 뭐 어디 있었고 이런 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또 무슨 사업을 했고 어디 대표이사를 했고 이러면 또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이런 그 학원 사업 쪽에서도 일을 했었고, 뭐 먼저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학력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학력.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그 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그래서 그때 이제 재수, 삼수 해가지고 어렵게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했고, 나이는 이 박지만 씨보다 한 해 위입니다. 박지만 씨보다 제가 한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졸업을 하고, 그 당시에는 뭐 젊은 나이에 이제 철학과에 다닐 때니까, 철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28살쯤 돼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성악과, 음악대학 성악과를 다시 이제 시험 쳐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성악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화가 와서 잠깐 좀 껐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저희 메이저 전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성악이죠. 성악을 더 오래 했고, 더 나중에 했고, 전공은 성악이라고 해야 되지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한 거는 철학이었습니다. 철학과. 그래서 뭐 굉장히 심각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뭐, 학교 자체는 매일 그 당시만 해도 독재 정권 시대니까 한 4월 4.19 때부터 이제 시위가 일어나요. 학교 가면 4.19 때부터 시위 터져가지고 12월까지 계속 학교는 휴교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한 건 별로 없었고, 강의가 맨날 하다가 중간고사 치기 전에 휴교되고 이런 식의 반복이었습니다. 4년 내내. 그 당시에 학교 다니는 사람들 다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젊은 나이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놀러 다니느라고. 그리고 이제 주로 도서관에서 이제 책 보고 공부했고, 그것이 이제 철학과 다니면서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시대였죠.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다 그랬고, 그땐 좌파고 우파고 아예 좌파인 애들은 그냥 아예 직업적으로 그런 생활을 했고요. 졸업하고 또 졸업이 안 되고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또 나중에
김대중 정권 때인가요? 그때 뭐 다시 뭐 복학이 허용돼가지고 뭐 다 늙어서 또 복학한 사람도 있었고요. 저도 뭐 그런 시대에 살아서 뭐 저는 그 당시에도 좌파는 아니었습니다. 왜 좌파가 아니었냐 하면 그 민주운동하는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내가 어떠한 걸 느꼈냐 하면 너무 상대방을 0%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0%고 나는 100%다. 이런 논리가 흘러요. 걔네들하고 대화해보면 그래서 너가 100%인 건 알겠는데 상대방도 사람이니까 한 60%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제 생각인데 걔네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상대방을 너무 인정을 안 해요. 성격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과격합니다. 그 민주화 운동했던 아이들의 성격이 같이 이렇게 대해보면은 어떠한 이거 좀 위험하다. 성격이 위험하다는 이런 거를 좀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28살 돼가지고 이제 음대를 성악과를 다시 이제 그때 이제 뭐 학력고사부터 다시 쳐가지고 시험을 다시 그때는 학사 편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과외 폐지하고 뭐 이렇게 학사 편입 같은 것도 막 제한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학사 편입을 못하고 다시 저 학력고사 요새 말하면 이제 수능 시험이죠. 그거를 다시 쳐가지고 시험을 다시 쳐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에. 그래가서 이제 시험을 쳐서 이제 다행히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그때도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한참 많은 거죠. 같은 동급생들보다 거의 한 8, 9년 위에 엄청난 형이죠, 제가. 그런 입장으로 이제 다니면서도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고, 그때가 87년 6.29 선언 막 나오고 막 그랬어서, 그때 엄청났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 같은 게.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민주화 운동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음대에도 그런 운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저도 대화를 많이는 안 해봤지만 대화를 좀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준 것 중에 좀 기억나는 게 그 이한열 열사라는 표현에 대한 그 대화를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이한열 열사. 그래서 나는 그거였어요. 이한열 열사라고 부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열사라는 거는 우리가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그 의사나 열사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의사다, 열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한열 열사라고 할 때는 국민 중 상당 부분은 그 열사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민주운동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열사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지 모르지만 열사다, 의사다 하는 말은 국어 아니냐, 국어. 우리나라 말 국어 아니냐. 그러면 국어라는 거는 적어도 한국 사람 모두가 동의하는, 이거는 옳고 그름이나 법적 의미가 아니고 국어적으로 한국 사람 모두가 그 사람은 의사야, 그 사람은 열사야,
하고 이념을 떠나서 동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열사란 표현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그 민주 이쪽 진영 사람들만 인정하는 이한열 열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한열을 추모하려면 열사란 표현을 쓰지 말고 뭐 다른 표현을 써야 된다. 이한열 민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이한열을 추모해야지, 열사나 의사라는 표현은 한국민 모두가 그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불러야 한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이것이 이제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음대를 뒤늦게 28살, 8살인가 9살인가 아마 그 나이에 이제 뒤늦게 들어가서 이제 음악을 또 공부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게 제 일생의 그 메이저 전공이 되었죠. 그래서 성악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음대에 들어가기 전에 철학과에 다닐 때도 합창단 생활을 많이 하고 뭐 굉장히 성악을 피아노도 치러 다니고 많이 했습니다. 그 아마추어로. 그런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어떻게 많이 좀 허비되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뒤늦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바쁜 세상에.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음대에서 가르침 받은 성악가가 박인수 씨입니다. 박인수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제자로 받았고, 교수님도 저하고는 이제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는 나이가 한 뭐 훌쩍 위니까 교수님도 많이 반가워했어요. 자기 어쨌든 본인 나이에 좀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다른 아이들에게는 심부름 시키기 어려운 거 꼭 나한테 이렇게 곤란한 거 맨날 나한테 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그런 거 심부름 하러 다니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발성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제가 쓰는 발성은 선생님에게서 배웠던 발성과는 좀 다릅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제가 요새 하는 걸 들으면 너 왜 이렇게 망해버렸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악적으로는. 박인수 선생님 발성 체계에서는 저같이 부르는 사람은 좀 망한 겁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 박인수 선생님의 발성을 따를 때는 이렇게 안 불렀어요. 이렇게 안 부르고 박인수 선생님식으로 많이 불렀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망하는 길로 접어든 이유가 이게 망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발성법이 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좀 더 드라마틱한 테너가 된 것이고, 좀 더 드라마틱한 테너가 되다 보니까 레퍼토리나 이런 게 예전에는 그 박인수 선생님 발성으로 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불렀습니다. 못 부르는 노래가 없었고 장시간 노래 부를 수도 있었고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은 레퍼토리도 많이 제약을 받고 장시간 노래도 못하고 굉장히 컨디션을 많이 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은 맨날 말씀했어요. 성악가가 항상 준비된 수 있고 언제나 부를 수 있어야지 뭐 그런 식으로 뭐 힘들고 이러면 그게 성악가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반대의 길로 이렇게 갔고 또 이렇게 성악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게 뭐 학력적인 얘기가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성악을 뭐 이렇게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로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됐었고, 이제 취업의 기회도 많이 놓친 거예요. 나이를 먹어버렸으니까. 옛날에는 나이 제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였고, 나중에는 이제 학원 사업도 했고, 뭐 원장도 했고, 강의도 했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학원 쪽의 사업을 제가 접었습니다. 예, 접은 이유는 뭐 그거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성악적인 동기 때문에 그거를 접은 겁니다. 이 성악가는 강의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장시간 동안 하루 온종일 강의를 해버리면 이 성대 자체가 말은 잘하는데 노래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 그리고 또 가요를 부르는 거하고 이 벨칸토 성악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요를 부른다고 할 때는 말을 많이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높은 소리를 내고 특히 테너처럼 거의 뭐 여자들이 내는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해버리면은 성대가 이 신축성을 잃어가지고 그 성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동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도 많이 권유했었고, 직업을 바꾸시기 바란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그 학원 사업 쪽을 접었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원 사업이란 것은 참 머리에 지식이 든 사람이면 얼마든지 쉽게 리스크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르였는데, 이제 성악에 대한 열망 때문에 예, 고생길을 스스로 접어든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여곡절이 이제 겪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제가 구체적인 건 좀 언급을 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큰 이런데 대표이사도 좀 했었고, 그런 그 사업적인 어떤 그 풍랑도 많이 겪어서, 예. 저는 이게 성악과에 들어갈 때부터도 이제 다른 애들보다 거의 뭐 한 8, 9년 위에 선배로서 이제 들어간 입장이었고, 들어갈 때 목적 자체도, 예, 이렇게 너무 편협하게 살지는 않겠다는 어떤 그런 확고한 인생관이 있었고, 그 후에도 이제 박인수 선생님도 저한테 요구했던 것은, 너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음대 교수 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뭐 나름대로는 그 길을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악가로서 그거 노래 불러서 돈 받고 뭐 그 월급 뭐 이렇게 살지를 않고, 이런 사회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업가로서 대표이사로서 또 나중에 이제 금융 쪽으로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식의 생활 패턴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업을 이제 하겠다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전 고생을 많이 해봤어요. 사업이 이렇게 잘 안 풀려가지고 이게 고생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그런 네거티브 인스트럭션이 좀 확실한 게 제가 한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뭐 공개적으로 뭘 알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성악가 이되 이런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자, 그렇게 하면서 그걸 양립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그거를 하려는 게 목표고, 언젠가는 내가 전업 성악가로서 무대에서만
연주만 하는 성악가로 지금도 살고 싶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전문 성악인으로서 살고 싶은 게 내 꿈인데 항상 꿈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현실은 항상 꿈에 많이 돼봐야 한 70%, 나머지 30%는 그 꿈이 가려지질 않아요. 벌거벗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그 비운의 성악가죠? 비운의 성악가. 제가 뭐 비운의 성악가라는 거를 후회하거나 뭐 아쉬워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나의 운명이 이렇게 비운의 성악가의 길을 가야 하는 거라면 가겠다. 이탈리아의 그 드라마틱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리오 델 모나코란 그 드라마틱 테너죠. 예, 저는 그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마리오 델 모나코도 그때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두말 없이 총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예, 나라가 지금 전쟁에 휩싸였는데 내가 성악가인 게 뭐가 필요하냐. 난 싸우겠다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성악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 뭐 저도 마리오 델 모나코만큼은 노래를 못 부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고 이랬을 때 그 전문 성악인으로서 무대에 서서 계속 연주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이가 그때 가서도 될 수 있을지 그게 모르겠는. 성악은 굉장히 그 육체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할아버지가 노래 부르면 재미있겠습니까? 그래도 얼굴이 청년처럼 생기고 그런 사람이 불러야 재미가 있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 사업적이고 성악적인 어떤 배경 이런 거를 두서없이 너무 촘촘히 얘기하면 지루하고 좀 빠진 것도 많이 있고 엉터리 같지만은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해야지 너무 순차적으로 얘기하면 숨 막혀서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제 학력 또 신앙 경력 그리고 사업적인 어떠한 경력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또 이제 제가 오늘 올려드릴 그 동영상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거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노래 자체도 재미있는 거고 요거 한 번만 딱 올릴 거고 앞으로는 잘 안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한 번만 올리면서 오늘 주일 쉬는 시간 휴식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595137-01-001768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태극사랑 주식회사 5951-01-001768 이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한 주당 500원이니까 한 주당 500원입니다. 그러면 100주를 사면 5만원입니다. 그건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송금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 또는 문자로 성함, 보낸 액수,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입금이 되면 제 핸드폰에 바로 뜹니다. 누가 얼마 입금했다. 그게 뜨고 주소는 안 뜨니까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얼마를 보냈고 주소가 어떻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안 알려줘도 됩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주주명부에 특정이 되니까 그건 관계없고요. 뭐 주민등록번호 알려줘도 괜찮다 싶은 분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주식 명의개서 태극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도장 꽝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주주 자신의 그 주식 명의개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고정됐을 때 그거를 이제 법원에 등기국에 등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뭐 다른 내용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를 직접 만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고 주식 명의개서도 직접 받고 싶은 분은 시청에 있는 대한문역 KFC 2층에 제가 4시 반 이후로는 항상 있습니다. 4시로 했는데 4시 반으로 늦추겠습니다. 4시 반에서 9시까지는 제가 대한문역 KFC가 뭐 하는 데냐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어른들이라 치킨 팔고 하는 데예요. 뭐 커피도 팔고 치킨도 팔고 KFC라고 영어로 써 있으니까 거기 2층에 올라오시면은 제가 4시 반부터 9시까지는 항상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제가 토요일까지 항상 거기서 이제 이 사무를 보니까 제가 이제 안산에 있는 사무실이나 방배동에 제공받은 사무실에서는 방배동은 좀 위치가 이렇게 대한문처럼 편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로 오라고 그러는 건 좀 제가 너무 불친절한 걸로 같고 그래서 대한문역 KFC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거기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태극사랑 일을 계속 하는 동안은 하는 제가 항상 대한문역 KFC에 4시 반 이후로 항상 있으니까 찾아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싶은 분은 그리 오세요. 제가 뭐 사무실로 오겠다는 분인데 제가 이제 안산에 있는 데로 오라 그러면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뭐 그건 제가 좀 실례인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저희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
또 어떤 분이 태극사랑 주식회사 그거는 이제 회사 계좌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다고 제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다시 말씀드립니다. 3904-09-0139-429 입니다. 태극신문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태극신문을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독 희망 의사를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문자로 자신의 성함과 주소, 구독을 받아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문자로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모집 공고입니다. 태극사랑 합창단의 연습 시간은 토요일 11시에서 1시에 합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시간은 토요일 11시에서 1시에 하니까 태극사랑 합창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성별, 연령 불문합니다. 제 전화번호 010-5300-7901 010-5300-7901로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모집 공고, 대한민국 남녀노소 연령 불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연습시간 토요일 11시에서 1시간, 제 핸드폰 전화번호 010-5300-7901로 문자로 참여 희망을 밝히기 바랍니다. 해외 동포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태극신문 주식에 참여하고 싶은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답변을 보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해외에 있으면은 지금 의사소통이 좀 이게 국제 전화로 해도 또 못 받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요. 해외로 계시는 분이 이 태극신문 주식 참여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한 주당 500원으로 계산해서 참여하실 금액을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시고 이메일이나 이런 거가 좀 서투르시고 그러면 제 이메일 문자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편지를 보내세요. 해외 편지로. 주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그리로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세요. 다시 한번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 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그리로 전화가 아니라 편지를 보내시고 본인이 그 답장을 받을 주소를 외국 주소죠. 외국 주소를 거기다 써서 이 사서함으로 보내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